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만점자는 없기는 해요. 시간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도 다 맞는 사람이 없기는 합니다. 일단 4개 맞은 사람이 보이고 1, 3, 5, 6. 그쵸? 이게 순간적으로 좀 안 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개 맞은 사람이 한 명이 보이고요. 5번, 6번. 그 다음에 7개 맞은 사람도 한 명이 보입니다. 5번. 그리고 또 6개인 사람이 5번, 6번. 지금 5번, 6번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문제예요. 자, 그리고 5개인 사람이 또 한 명이 보이는데 5번, 6번, 7번. 그 다음에 또 6개인 사람이 한 명. 6개인 사람은 다 5번, 6번이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7개인 친구가 또 한 명, 5번. 그리고 5개인 친구가 5, 6, 7. 너는 어떻게 다 똑같냐? 자, 아무튼 이렇게 틀린 상태입니다. 실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5, 6, 7 정도만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죠. 이거. 자, 실제로 여기 있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레벨 2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기는 합니다. 1번은 그냥 실수일 것 같지만 간단하게 한번 왜 이러냐. 자, 그래서 2x 플러스 3y는 지금 6이에요. 자, xy 고배 최대값 그리고 그때 xy 값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얘는 언제 최대요? 2루트 둘 곱한 거. 그렇죠? 2x 곱하기 3y. 그래서 약분해주면 3인데 이게 루트 6xy가 되겠죠? 그럼 얘는 6xy가 최대 9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xy 곱은 그대로 6으로 나눠준다 그러면은 2분의 3이 최대값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알파가 2분의 3. 자, 그리고 그때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라 그랬죠? 2x랑 3y가 같을 때죠. 근데 2x, 3y 합쳐서 6이니까 3, 3.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라 베타는 2분의 3. 그 다음에 감마는 그냥 1.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라고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수가 아니라면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1, 3, 5, 6, 7 3번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3번. 자, 3번 문제에서 또 양수로 나와 있는데 자, 이거의 최소값과 그때의 알파를 구해달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산술기하 평균을 써줘야 되는데 이거 이 자체로 산술기하 평균 쓰면 안 돼요. 왜? A가 양수니까 얘는 양수, 얘는 음수가 되죠. 음수는 아예 산술기하 평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따로따로조차도 못해요. 이게 사실 무슨 말 안 생기면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못 씁니다. 그냥 무조건 다 전개예요. 얘는 전개. 자, 그래서 요 둘 곱하면은 3a 제곱. 자, 둘 곱하면 마이너스 1, 둘 곱하면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둘 곱하면은 a 제곱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어차피 얘랑 얘가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의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은 따로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만 정리한다 그러면 2루트 둘 곱해주면 그냥 9니까 6이 최소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소는 6에서 10 뺐으니까 맞아라고 볼 수 있겠고 마이너스 4 요게 지금 스몰 m 값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등호로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은 3a 제곱이 a 제곱분의 3과 똑같으니까 a 제곱이 a 제곱분의 1하고 똑같아야 되죠. 1밖에 안 되죠. 그렇죠? 역수기 때문에 a가 1인 경우만 지금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 더하면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5번
넘어가 볼게요. 야, 5번 올킬, 그죠? 5번 올킬. 자, 5번. 이게 사실 좀 어저께 이 5번 문제 관련된 게 이제 단권화 교재도 있어요. 그 문제를 수업으로 나갈까 하다가, 너무 많이 하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넘겼어요. 있는데 넘겨가지고, 이거 오늘 테스트에 넣어야겠다. 그래서 너한테 미안해. 올킬 당할 줄은 몰랐어. 저놈이 다 틀릴 줄은 몰랐습니다. 자, 아무튼, 얘는 교과서에 존재하는 주요 문항이에요. 그래서 레벨 자체는 레벨 2급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처음 보는 친구들은 확실히 정답률은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신 들어갈 때는 아마 다들 지장은 없을 겁니다. 내신 들어갈 때는. 자, 수연이가 넓이가 2700인 텃밭을 만들기 위해서 어쩌고 한대요. 자, 여기에 펜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놨죠. 자, 문제점은 뭐예요? 펜스의 설치 비용이 있는데 여기 옆집이 있어요. 옆집. 이웃집 토토로? 미안해. 아무튼 옆집. 자, 아무튼 옆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수연이가 있고요. 이 옆집이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수연이 땅에다가 펜스를 짓는 거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비용이 전부 다 수연이가 다 부담이에요. 근데 와! 좀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자, 그래서 여기 옆집은 어때요? 여기 담벼락이잖아요. 이 담벼락에 있는 거는 옆집과 수연이가 반반 부담이다 라는 거예요. 반반 부담. 그렇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비용 계산이 조금 애매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모르겠다. 얘를 X로 잡자. 얘를 Y로 잡자. 자, 그러면은 비용을 어떻게 잡을까요? 비용을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2배씩 내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 그냥 반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비용이 1이라고 잡을게요. 여긴 비용이 2라고 잡을게요. 그럼 얘는 지금 비용이 얼마냐면은 Y에다가 2Y에다가 2X에다가 2X예요. 자, 그래서 전체 비용은 4X 플러스 3Y구나. 그렇죠. 이렇게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넓이. 그렇죠. 왜냐면 넓이가 일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X와 Y의 곱이 지금 2700인 상태가 되는 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비용이 최소가 되게 하는 넓이 2700짜리의 가로 세로 길이를 구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펜스 길이를 구하라. Y값 얼마냐? 지금 요거 물어보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Y값 얼마? 자, 그러면은 얘는 우리 앞에서 산술기하 평균 했을 때 내용 그대로 좀 따라가 본다면 얘는 작거나 같다. 2루트 12xy.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정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잠깐만. 이거 지금 4x랑 3y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값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4x랑 3y가 똑같은 거. 근데 일단 계산을 하긴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얼마지? 얘가 2루트 3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본다면 4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2700. 루트 2700이면은 10 곱하기 3루트 3. 얼마냐? 이게 지금 12의 3배. 36. 360이네요. 그렇죠? 360. 그러면 4x 3y가 360으로 똑같아야 되니까 얘도 180, 얘도 180. 괜찮죠? 그래서 y 값으로 가능한 거는 60으로 나와야 최소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60인 경우가. 자, 그리고 6번 문제도 잠깐만 한번 볼게요. 와, 이것도 올킬. 올킬. 그죠? 올킬. 다 틀려버렸어. 다 틀려버렸어. 자, 6번 문제. 오케이. 자, 얘는 문제가 원에 관련된 얘기예요. 비용. 자, 여기에서 P점 A, B 지점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자, 그때 만들어지는 X절편과 Y절편으로 OAB 삼각형 넓이를 구해줍니다. 그 OAB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뭘 구하는 거야? 그냥 최소값을 구하는 거구나. 그렇죠? 자, 얘 지금 현재 반지름이 4짜리예요.
이거 직선의 방정식. 그죠?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공식 대입해서? 그러지 말라 그랬죠. 그쵸? 자, 얘는 지금 기울기가 A분의 B죠. 왜냐면 원점에서부터 요점까지 기울기가 A분의 B니까, 직각이라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그쵸? 그 다음에 지나가는 점은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쵸? 이렇게 그냥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어차피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난 이거 좀 보기 귀찮은데? 그러면 정리해서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Y는, 아니다. 양변에다가 B를 곱해볼게요. 양변에다가 B를 곱해봅시다. 그러면 B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쵸?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지금 현재 4잖아요. 그죠? 원위의 점이니까. 그죠? 원위의 점이니까. 따라서 AX 플러스 BY는 4다. 이렇게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공식 같은 거는 굳이 외우지는 않고 있어도 돼요. 왜? 정의를 하나라도 더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의가 더 완벽해야 돼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뽑아낼 수 있을 거고, 물론 이렇게 안 뽑아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자체에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A점 좌표는 Y에다가 빵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Y에다 빵 집어넣어서 X 구해주면 되죠. 자, 근데 그거 정리해주면은, 여기다가 해도 되지만 여기다 그냥 해볼게요. 그럼 Y에다가 빵 집어넣으면 X는 A분의 4죠. A분의 4, 빵.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러면 B점의 좌표는 반대로 X가 A분의 4. X가 빵이지? 자, B분의 4.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16이에요. 미안. 16. 바본가? A제곱 플러스 반지름이 4지. 그렇죠? 우리의 집중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문을 띄워봤어. 미안. 바람아 들어와라. 자, 그래서 이렇게 얘는 지금 16입니다. 16. 자, 얘도 지금 16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오해비 삼각형 넓이를 구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AB분의 256의 절반이니까 AB분의 128이에요. 자, 이거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아까 전에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성립하는 식.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6인 걸 알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AB가 최대값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AB의 최대값. 곱의 최대만 구해주면 되죠. 그럼 곱의 최대면 산술기하 평균으로 가주면 되겠네. 2루트 A제곱 B제곱. 자, 여기 현재 2AB예요. 따라서 AB 값은 최대가 현재 8까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AB가 8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렇죠. AB가 8일 때가 분모가 클수록 작아지니까 그래서 16이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엄청 어렵진 않아요. 얘도 레벨 2에 해당하는 문제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활용 문제를 레벨 2로 봐야 되느냐? 그게 조금 애매해요. 이게 레벨 3로 보기에는 좀 너무 쉽고 레벨 2로 잡기에는 좀 너무 어려워요. 레벨 2 치고는. 자, 5번, 6번은 둘 다 레벨 2와 3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7번 문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x가 3보다 클 때 x-3 x제곱 빼기 3x 플러스 4.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솔직히 이 문제는 4번 문제랑 거의 똑같죠? 4번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왜? 목만 내버리면 똑같잖아요. 그쵸? 얘가 지금 x로 묶으면 x-3 플러스 4이기 때문에 x 플러스 x-3분의 4잖아요. 그쵸? 똑같은 문제도 그러죠? 요거를 바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로 4번 문제와 7번 문제로 갈린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딱 들어갔으면 끝났죠? 뒤에다가 -3 플러스 3. 아이고, 이거는 최소값 2루트 4. 그쵸?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4니까 전체적으로 최소값은 지금 7이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8번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뒤쪽으로 나갑니다. 오늘 함수 나가야 돼. 함수. 미안. 프린트 좀 갖고 올게. 잠깐만. 뽑아놨는데.
아하하, 함수. 우리도 함수. 오케이. 함수. 함수. 오케이. 자, 우리도 함수. 우리도 함수. 자, 여기 있어요. 함수. 자, 그러면 함수로 나가는데 뭔가 또 새로운 정의가 등장을 했죠. 근데 뭐 정의라고 새롭게 등장했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기는 해요. 왜냐면 이미 중학교 때 함수를 한 번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함수의 정의가 뭘까요?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다들 말하기 좀 힘들어요. 왜?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너무 길어요. 함수의 정의 자체가. 자, 함수는 굳이 정의를 좀 써본다면 정의역의 각각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하는 그 대응관계. 자, 여기 그냥 함수의 정의예요. 자, 근데 요렇게 알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 일단 이 용어를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요. 용어를. 정의역이라는 게 뭐냐?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는 역자가 범위역자예요. 범위역자. 그러면 정의는 약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약속된 범위예요. 대입하기로 약속된 값의 범위를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 안에 범위잖아요. 범위니까 나름 집합이에요. 모임.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이 다 대입된다고 쳤을 때 그때 나타나지는 범위, 공역. 공자가 구멍공자예요. 구멍공자. 그래서 얘는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의역은 대입한 값의 범위고요. 공역은 나타낼 수 있는 값의 범위라고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 원소에 하나씩 대응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모르겠다. 어떤 정의역이라는 범위가 있겠지. 그렇죠? 이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원소가 있을 거야. 뭘 정의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런 게 있다 라고 쳐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3까지만 할까? 자, 마찬가지로 공역도 있겠죠. 왜? 정의역에서 공역까지 하나씩 대응하는 관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럼 공역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콜라, 사이다, 환타, 또 뭐 있지? 웰치스. 자,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다 원소들이잖아요. 그러면 정의역의 원소랑 공역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정의역의 각각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 1이 있다. 그럼 얘가 공역의 원소랑 하나 대응해줘야 되죠. 뭐랑 대응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것도 하나씩 대응해줘야 돼요. 그때 똑같은 걸 가야 되는지 다른 걸 가야 되는지 조건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콜라로 갈게. 그렇죠? 그래놓고 3번은 또 사이다로 갈게. 그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응되는 이 전체적인 대응 관계, 요거를 함수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함수를 영어로는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그러면 왜 함수라고 부르냐? 요 함자가 상자 함자예요. 상자 함자의 숫자수예요. 상자에다가 숫자 넣는 거예요. 자, 그 상자가 어떻게 생긴 거냐? 저기 위장통처럼 생긴 상자예요. 위장통처럼 생긴 상자. 그렇죠? 요게 함수. 영어로는 function.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안에다가 뭘 대입하죠? 뭐가 대입해요? 정의역이 대입되죠. 우와, 안녕. 자, 만약에 1이 들어갔다 라고 친다면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이다가 나오는구나. 그렇죠?
자, 그럼 만약에 2번을 눌렀다. 그러면 콜라가 나오는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2를 집어넣었어요. 펑션에 의해서 나온 게 f에다가 2를 집어넣은 값이 사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전체적인 함수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뭐라고 보냐? 보통 우리가 정역의 원소를 뭘로 잡아요? 그냥 뭐 미지수로 잡죠. 왜냐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대표할 수 있는 문자 하나로 놓고 본다. 그걸 변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변수를 보통 우린 일반적으로 x로 잡아요. 자, 그리고 펑션 f 안에 등장해서 나온 값인 fx. 자, 그게 뭐랑 만난다? 결국에는 새로운 미지수로 만나는 걸로 잡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fx가 y랑 대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걸 총괄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y는 fx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게 함수식 표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3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빵, 8은 빵, 이런 게 있다라고 친다면 얘는 함수예요? 함수 맞는데 이건 함수식 표현이 아니에요. 함수식 표현이 아니에요. 함수식 표현으로 가려면 무조건 다 y는으로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야 함수식 표현입니다. y는으로 표현할 수 없으면 함수가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심지어 이런 거 함수가 아닌가요? 함수 아니에요.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y는으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되지 않나? y제곱은 16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y는 뿔마 루트 16 마이너스 x제곱이지 않나? 함수가 아니잖아요. 왜? x에다가 1 하나 집어넣으면 뿔마로 루트 15가 2개 나오잖아요. 하나 나와야 되는데 2개 나온다라는 거예요. 얘는 함수가 아니라는 거. 자, 다만 얘를 갖다가 y는 루트 16 마이너스 x제곱으로 썼다. 그럼 얘는 앞에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이건 하나만 나오죠. 얘는 함수가 맞아요. 무리함수. 괜찮죠? 자, 마이너스만 놓고 보더라도 얘도 함수가 맞아요. 그래서 원은 무리함수 2개로 찢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다 함수예요. 자, 근데 이건 뒤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나는 여기 어차피 x랑 y니까 편의상 어떻게 잡는다? 정의역 변수 x, 공역 변수 y, x에서 y로의 그냥 대응관계예요. 그렇죠? 대응관계. 그 관계 통째로가 함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무슨 물 수원지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물이 막 물길 따라서 막 가잖아요. 그렇죠? 그 경로 자체가 함수인 거죠. 그 전체적인 경로 다 통합해서. 자, 그래서 얘는 아예 경로 세팅이 돼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나는 뭐라 그러냐? 그냥 함수를 자판기라고 불러요. 자판기처럼 생각하면 좋겠다. 그렇죠? 자판기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가 있는데 그 자판기에서 1번 버튼을 눌렀더니 덜커덩하고 콜라가 나와요. 자, 2번 버튼 눌렀더니 덜커덩하고 사이다가 나와요. 3번 버튼 눌렀더니 덜커덩하고 또 콜라 나와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판기. 괜찮아요? 함수는 거의 자판기랑 똑같다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1번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 고장. 그죠? 고장. 안 되죠? 아니, 정의역에다가 1을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고장. 괜찮죠? 무조건 하나가 대응되어야 됩니다. 정의역의 원소 하나에는 무조건 대응이 하나가 꼭 나와줘야 돼요. 안 나오는 순간 그냥 고장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1번 버튼을 눌렀어. 그랬더니 갑자기 덜컹 하면서 막 콜라 사이다 환타가 다 튀어나와요. 땡큐. 그렇죠? 고장. 그렇죠? 사장님 망했어요. 자, 아무튼 고장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좀 다 나오면 안 되잖아. 대응 여러 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하나만 대응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게 기본적으로 다 함수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볼게. 아니, 자판기 안에 콜라 사이다 환타랑 웰치스가 다 있어요. 근데 콜라랑 사이다밖에 없어. 버튼 눌러보면은 되죠? 왜? 파는 건 내 맘이잖아. 환타랑 웰치스는 안 팔면 되잖아요. 그냥 넣어놓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관계가 꼭 전부 공역이랑 다 매칭될 필요는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정의역은 다 써야 돼요. 무조건. 모든 버튼. 아니면 막아두든가, 안 쓸 거면은. 그렇죠. 고장 이렇게 해서 막아두든가. 아예 없애야 돼요. 정의역은 다 써야 됩니다. 자, 그때, 요렇게. 대응이 완료된 거. 요 fx. 그렇죠. 요 fx예요. 얘가 지금 정의역을 나타내는 변수가 되는 거였죠. fx에 해당하는 거. 실제로 나오는 함수값들에 관련된 거. 얘를 치역이라고 부르게 되죠. 치자가 2를 치자예요. 그래서 도달한 값의 범위라는 겁니다. 실제로 대응된 값의 범위예요. 괜찮죠? 다시 한번 역자가 범위 역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공역은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 그렇죠? 나온 값의 범위,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팔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요거만 팔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치역과 공역의 차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치역이에요. 요거의 범위가. y의 범위가 공역이에요. 이거 fx랑 y 같다 그러면 안 돼요. 나온 fx 값을 y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나온 fx 값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fx는 정의역, y는 공역. 요거를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아니고 정의된 범위. 몰라. 넣는 값. 그렇죠. 넣는 값의 범위. 공역은 나올 수 있는 값. 그렇죠. 요 범위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치역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치역은 fx 값. 그래서 요거는 나온 값. 실제로 대응된 값. 그렇죠.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원소마다 대응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도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 안에서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번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덜커덕 하더니 자판기인데 덜커덕 하더니 갑자기 토끼가 뿅 하고 나와요. 말이 안 되죠. 음료 자판기인데 갑자기 토끼가 나오면 안 되지. 미안. 공감대 형성이 안 됐고. 미안해. 자, 난 되게 신기할 것 같아. 뭐지 이게 왜 나왔지? 이럴 것 같은데. 맞아. 자, 그래서 나올 수 없는 게 나오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것들 안에서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자, 그게 일단은 함수의 전체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서 보려고 그랬는데 냅둬야 되겠다. 여기서 같이 봐야 되겠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좀 알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 자판기가 있어요. 1번에 콜라, 2번에 사이다, 3번에 환타 이렇게 나온다고 칠게요. 자, 근데 옆에 자판기가 하나가 또 있어요. 자판기 또 있는데 1번에 콜라, 2번에 사이다, 3번에 환타. 자, 여기는 광고판이 여기 포카리 스웨트 이렇게 광고가 있어요. 여기는 웰치스 광고가 있어요. 자, 광고는 달라요. 자판기는 둘이 달라 보여요. 근데 달라 보이는데 하는 역할이 어때요? 똑같죠? 완전히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겉보기만 달라요. 그러면 이거들은 같은 자판기예요. 괜찮죠? 같은 자판기.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같은 자판기라고 봅니다. 겉보기에 따라서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결과만 나오면은 얘는 서로 같은 함수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얘는 지금 콜라 사이다 환타에 웰치스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나오는 거고 얘는 콜라 사이다 환타밖에 없는데 이거 사이가 나오는 걸 수도 있잖아. 상관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버튼을 눌러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냥 같은 함수예요. 같은 자판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fx가 x예요. 자, gx는 x제곱이에요. 와, 그럼 둘은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다른 함수죠? 그렇죠? 여기에서 별말이 없으면 정의역은 실수 전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정의역에 제한이 없으면 다 실수 전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얘는 x가 이렇게 생겼네. 그렇죠? 자, x제곱이면 이렇게 나왔네. 그렇죠? 정의역
x값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계속 나오는데 그때 값의 범위가 이렇게 바뀌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이렇게 바뀌면서 가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은 다른 거네. 다른 접근계요. 근데 만약에 정의역을 설정을 했어요. 정의역을 x바 x는 0과 1 0과 1 0과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는 어때요? 어차피 0하고 1밖에 없잖아. 얘는 0하고 1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0, 1 나와요. 괜찮죠? 얘랑 얘밖에 없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0하고 1 집어넣으면은 0, 1. 얘도 0하고 1밖에 없어요. 자, 정역이 이 상태면 fx, gx는 둘이 같은 함수라고요. 괜찮아요? 겉껍데기에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역할만 하면은 같은 함수예요. 괜찮죠? 오케이. 이 정역 안에서만 놓고 보면은 얘도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잖아요. 얘도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죠. 그러면 그냥 같은 함수라고요. 오케이. 겉에 봤을 때 쟤는 x고 얘는 x제곱이잖아. 상관없다고요. 그죠? 같은 역할만 하면. 주어진 정역에서만 같은 역할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걸로 그래프 용어라는 것까지만 한번 좀 볼게요. 자,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하죠. 원래 그래프는 0,0, 1,1 이런 순서상들을 나타내는 게 그래프예요. 이렇게. 자, 이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나타난 게 그래프가 아니고요. 얘가 그래프라고요. 괜찮죠? 요게 그래프고 그걸 편의상 좌표 평면에다가 나타내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거 별로 구분하진 않아도 돼요. 원래 저희가 뭔 얘만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그냥 얘를 그래프라고 해요. 다들 얘를 그래프라고 해요. 나도 어차피 그렇게 쓰는데 뭐. 자, 원칙적인 정의는 얘가 그래프라는 거예요. 이 순서상 자체가.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요거까지만 하고 1, 2, 3, 4 4번까지만 한번 1분 정도 만에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뭐 일단 말로만 좀 할게요. 1번은 함수가 아니죠. 왜? 2가 일단 대응이 없는 것도 문제고요. 3에서 대응이 2개 가는 것도 문제예요. 두 군데서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함수가 아니고 2번 얘는 함수 맞죠? 그쵸? 정역이 화살표 하나씩만 주면 돼요. 그쵸? 자, 그때 공역은 ABC, 치역은 AC.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자, 3번은 그쵸? 이거 지금 2가 문제죠? 2가 문제면 치과를 가야지. 그쵸? 2가 문제죠. 그래서 얘는, 2개 대응이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맞죠? 그쵸? 얘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5, 6, 7번을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볼게요. 5, 6, 7번. 요것도 1분만 한번 풀어봅시다. 5, 6, 7번. 간단하니까.
자, 정의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실수 전범입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실수 전범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값, 정의될 수 없는 값은 이미 그 자체로 빠져버려요. 5번과 6번은 문제가 될 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7번은 아이고 문제가 좀 되죠. 이 분모가 0은 안 되죠. 그래서 7번만 정의역에 제한이 있어요. 자, 공역도 별말 없으면 실수 전범입니다. 근데 여기선 공역 물어보는 게 아니고 치역이잖아. 그쵸? 나온 값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면 그래프를 좀 그려보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5번, 6번, 7번. 그림은 앞에다가 다 그려놨어요. 자, 뭐 7번,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냐? 자, 근데 중학교 때 했죠. 반비례 함수. 그렇죠? 그 반비례 함수만 그냥 그대로 그려놨어요. 자, 그래서, 아이고, 목이 왜 이러냐? 자, 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그렇죠? 뭐 정의역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정의역을 이렇게 써도 돼요. 이 집합기호로 x는 실수 전체 이렇게 표현해줘도 됩니다. 원칙상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원칙상. 다만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틀렸다고 하지는 않아요. 집합기호를 굉장히 강조하는 경우에만 써주면 됩니다. 근데 여지까지 내가 내신 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저걸 문제 삼은 학교는 본 적이 없어요. 강남에서부터 여기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렇게 집합기호로 써주는 게 맞지만 그냥 편하게 써도 상관은 없구나. 애초에 안 물어봐요. 이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이걸 물어볼 시간이. 자, 그 다음에 치역. 자, 치역은 얘도 실수 전체네. 어차피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뭔데부터 플러스 뭔데까지 다 나오죠. 이 함수값 다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도 실수 전체다. 자, 얘는 y바 y는 실수 전체. 그렇죠? 근데 이걸 y라고 쓰면 또 공역이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x라고 쓰기 좀 그러니까 보통 y라고 많이 써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 그죠? 실수 전체가 됩니다. 다 존재하죠. 자, 그러면은 치역은 어떻게 돼요? 최소값이 1이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y가 1 이상의 실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집합기호로 놓고 본다면 y바 y는 1보다 커나 같은 실수. 그렇죠?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분모는 정수가 0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아무 말이 없더라도 이미 정의역에 x는 빵이 배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의역은 0이 아닌 모든 실수 전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굳이 집합기호로 쓴다면 x바 x는 0이 아닌 실수.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치역은 똑같죠? 0 빼고 다 나오죠. 얘도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쓸 수 있습니다. y바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5, 6, 7을 다 끝냈습니다. 자, 8, 9, 10, 11까지만 한번 좀 볼게요. 8, 9, 10, 11. 한 1, 2분 정도만 끝내봅시다.
자, 뭐 이것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오케이. 같은지 다른지 판단해 줘야 되는데, 자, 일단 fx는 x세제곱이에요. 마이너스 1집으로는 마이너스 1 나오죠. 1집으로는 1 나옵니다. 자, 얘는 절대값이죠. 아유, 둘 다 1로 가요. 둘이 달라요. 그죠? 같은 함수가 아니다 라는 거 너무 당연하게 알 수 있을 거고, 자, 9번은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공역이 딱히 안 잡혀져 있죠. 그 말은 공역은 실수 전범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실수 전범위.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걔는 1로 대응되는 거고, 2 집어넣으면 4로 대응되고 있는 상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로 가고요. 2 집어넣으면 4로 가네. 둘이 같은 함수. 그렇죠? 똑같은 거 집어넣는데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니까 같은 함수구나. 오케이. 정역이 만약에 하나라도 더 늘어났으면 둘은 안 같겠죠. 그렇죠? 다른 함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0번. 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얘를 딱 봤을 때, 뭐야, 요즘 약분하면은 얘는 그냥 x 플러스 3이잖아. 그럼 뭐야, 둘은 같은 함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쉽지만, 달라요. 왜? 항상, 주어진 조건은, 주어진 식에서 봐야 돼요. 얘는 변형을 가미한 식이잖아요. 애초의 식을 봐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미 분수꼴이 나왔죠. 이미 분수꼴이 나온 이상 분모는 그럼 0이 되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x가 3이 아닌 것만 정의역이에요. 얘는 실수 전체 정의역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얘는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죠. 아이고 얘는 똑같이 x 플러스 3은 맞는데 저기 3일 때가 지금 빠꾸가 뚫려 있어요. 3,6이 아예 없어요. 3,6이. 얘는 애초에 3을 못 넣는 애예요. 괜찮죠? 약분하면 3 넣어도 되잖아. 아니 이미 약분한 순간 0이 아닌 걸로 잡아야 되잖아요. 이거 0이면 약분이 안 되죠. 그렇죠? 0도 약분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럼 또 그꼴로 안 되니까 또 고래가 그럼 영어로 핀이 돼버리지. 미안. 돌피는 돌고래. 그러면 돌을 약분하면 고래는요. 미안. 알았어. 미안해. 자, 아무튼 자, 말도 안 되는 수학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0은요. 그렇죠? 막 3 곱하기 0은 4 곱하기 0. 와, 그럼 0으로 약분해 주자. 3은 4. 그죠? 말도 안 되는 게 나온다고. 그렇죠? 0은 절대로 아예 분모를 쓸 수가 없어요. 약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조건 3을 배제해 줘야 됩니다. 빵꾸 뚫려 있다라는 거. 솔직히 우리한테 많이 나오냐? 아니, 실제로는 이거 미적분 원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2학년들 중간고사 때 이걸로 실수 나온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달라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대응관계가 어떻게 돼요? 1 집어넣으면 2, 2 집어넣으면 1, 0, 마일.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그려달래요. 1, 2, 2, 마이너스 1, 3, 빵, 4, 마이너스 1. 그죠? 이렇게 점 찍고 끝나는 거. 그렇죠? 점 찍고 끝나는 거야. 그게 그냥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나타낸 것 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대응된 그 좌표들 있잖아요. 그게 그래프고요. 그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나타낸 거야. 근데 우리는 나타낸 걸 그래프라고 그냥 편의상 얘기하죠. 그냥 다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해도 돼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럼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여러 가지 함수는 잠깐만 있다가 문제 풀고 저기 함수 문제 잠깐만 풀어봅시다. 자, 저 6페이지로 넘어가서 43번 해보게요. 43번. 너무 쉽지만 43번 알았어. 너무 쉽지만 오케이.
그쵸? 뭐 요거 문제가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쵸? 43번. 일단 기억은 왜 안 되는 거예요? x값 뭔가 특정한 하나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함수값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그래서 편의상 어떻게 하냐면 y축의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씩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괜찮죠? 하나씩만 나와야 된다. 근데 그게 니은 같은 경우는 V자 모양으로 생겼죠. 다 하나씩 나오네. 그렇죠? 다 하나씩 나오네. 그래서 빠르게 직선 그어서 판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은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이건 x 하나 값에서 모든 실수가 다 튀어나와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2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정의가 된 함수가 있어요. 아예 이쁘게 다항식으로 나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야. 자, 44번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되는 친구는 그대로 풀어요. 자, fx는 4-x랑 x로 나타낼 수 있는데 x가 유리수인 경우에는 4에서 x를 빼주고 x가 무리수인 경우에는 그냥 x로 놔두면 됩니다. 자, f2라고 했을 때 f2는 2가 유리수잖아. 4에서 2를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f에다가 2-루트2다. 그러면 2-루트2는 무리수잖아. 그럼 걔는 그대로 나가야지. 그래서 2랑 2-루트2를 뺐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관련된 걸로 45번을 할까 했는데 미안. 46번으로 가볼게요. 46번. 그죠? 된 친구는 다른 거 풀고 있어도 돼요. 다 맞았네요. 오케이. 너무 쉬운 문제들이지.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죠?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돼요. 자, 요게 지금 5로 나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2분의 3x 플러스 1이 5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9 빼기 7. 당연히 2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함수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자, 47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fx 플러스 y는 fx 곱하기 fy예요. 와,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f1은 2래요. 와, f4는 얼마냐? 오잉? 얘는 어떻게 풀지? 얘는 어떻게 풀지? 자, 일단 얘는 모든 x, y에 뭘 집어넣어도 다 똑같이 성립해요. 다 항상 성립한다 라는 걸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는 숫자를 막 대입해 볼 거예요. 막 대입해 보는데 x랑 y 값이 만약에 다른 값을 집어넣어 버리면 어때요? 뭔가 일치된 결론을 나타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x, y 둘 다 일단 빵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렇죠. x랑 y에다가 둘 다 빵이라고 해보면 F빵, F빵? F빵. 그럼 F0 곱하기 F0.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F0은 약분. 근데 약분하면 안 돼요. 방부등식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약분하는 거 아니에요. 방부등식은 무조건 인수분해예요. 무조건. 왜? 0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자기도 모르게 약분하고 맞다 0이었지 이러면서 실수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중에 2, 3학년 올라가서도. 오케이. 그래서 다 우변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F0은 0이거나 1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F1은 2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F0을 집어넣어 봤다 라고 한다면 아니 둘 다 말고 하나만
y만 0을 한번 넣어볼게요. y만 0을 한번 넣어보면은 fx는 fx 곱하기 f빵.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러면 문제가 뭐예요? 만약에 f빵이 빵이라면 얘도 빵이에요. 그렇죠? fx가 다 빵 나온다는 거예요. 와, 그럼 만약에 봐봐요. 이게 만약에 f0이 0이면 fx가 0이라는 건데 그 말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빵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x에 뭘 집어넣더라도. 그러면 1 집어넣어서 2가 나온다라는 거에 모순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f1은 2니까. 그래서 0일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은 f0은 지금 1인가 보다. 그렇죠? f0은 1인가 보다 라고 한다면 그럼 이제 fx는 fx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 외에는 나머지 딱히 할 게 없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x, y에 둘 다 1을 한번 좀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f1 플러스 1, 2는 f1 곱하기 fm. 이렇게 나올 텐데 사실 뭐 왼쪽 거는 안 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답 구해내는 데는 뭐 1, 2, 3, 4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라. 자, 그럼 얘는 지금 2니까 2제곱 4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x랑 y에 둘 다 2를 집어넣으면 f 2 더하기니까 4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f2 곱하기 f2. 4, 4, 16. 그렇죠? 그래서 계속 숫자 대입하면서 값 구해내는 문제구나 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관련된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49번. 요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미안. 너무 길었다. 그치? 너무 힘들었어. 49번. 영은 꼭 넣어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영은 실제로 지금 49번은 0을 못 넣어요. 양의 실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기 뭐 눈치 빠른 사람은 뭐 보일 수도 있어요. 47번 지수함수, 49번 로그함수. 난 대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난 대수를 모르는데 그럼 그냥 넘어가요. 그냥 떠든 얘기니까. 그렇죠. 여기는 뭐 무슨 함수인지 안 궁금해요. 그냥 숫자 대입하면 되는 거라서. 달린다. 정욱이 달린다. 오케이. 오케이. 0은 안 넣어봐도 돼. 얘는 0을 못 넣어요. 양의 실수라서. 양수밖에 안 돼. 사실 얘는 지금 0을 내가 넣어보긴 했는데 1부터 넣어봐도 돼요. 위에 건 다 지워도 상관없어. 자, 아까 거는 0 집어넣어보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는 방식을 좀 보여주려고 한 거지 실제로 뭐 꼭 0을 넣어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얘는 그냥 다이렉트로 1부터 집어넣어서 들어가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 두 개만으로 끝나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것도 천천히 한번 좀 가볼게요. 이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본다. 뭐 2부터 16까지 가면 되겠지.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 2를 둘 다 넣어볼게요. 왜? 아예 주어진 값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2 하면은 F4가 어때요?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네. 괜찮죠? 그러면 이번엔 또 4, 4, 4, 4 집어넣으면은 4, 4, 16이 되겠네요. 자, 그럼 F4니까 2 더하기 2.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4로 나오는구나. 괜찮죠? 그래서 그냥 요게 다예요. 굳이 막 이거저거 막 다 집어넣어 보지도 않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요거 지금 하등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하등 쓸데없는 짓. 얘만 했어도 끝나는 애라는 거죠. 괜찮죠?
왜 한 거야? 그냥 해본 거예요. 해가 떠 있으니까 해를 봐야지. 미안해. 자, 아무튼, 그러면 벌써는 여기까지 하고, 힘들었지?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미안. 너무 길었어. 나도 시간을 생각을 크게 안 했네. 2분까지. 오케이. 자, 질문 있는 사람. 잘 때는 창문을 닫아줘야지. 자, 질문 있는 사람. 괜찮아?